어머니 이번 달도 월세 못 내셨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린 가족인데. 어머니, 이번 달도 월세 못 내셨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철컥. 낡은 캐리어가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바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며 복도를 굴러갔다. 한옥자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 박선미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짙은 보라색 블라우스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얼굴엔 미소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선미야. 이게 무슨...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캐리어를 붙잡았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건물에 처음 들어올 때 샀던 그 가방이었다. 이젠 낡아서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어머니. 선미는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월세 3개월 밀렸다고요. 이 건물 관리하는 게 저희 부부잖아요. 그게 식당 설거지 알바가 끊겨서 그런 거야. 다음 달엔 꼭. 다음 달. 어머니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결국 못 내셨잖아요. 선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옥탑방도 이제 다른 세입자 구해야 해요. 월 60만 원은 받을 수 있거든요. 어머니는 50만 원도 제대로 못 내시잖아요. 60만 원? 옥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0만 원도 빠듯한데 60만 원이라니. 선미야, 그래도 가족인데.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선미는 코웃음만 쳤다. 가족이라고 다 봐주면 안 되죠.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이때 안쪽 방에서 한민수가 나왔다. 옥자의 아들이자 선미의 남편인 그는 우유부단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섰다. 엄마. 민수야. 옥자는 아들에게 매달리듯 다가갔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응. 평생 너 키우고 대학 보내고. 이 건물도 아버지가 너 주려고 장만한 건데. 엄마, 그건 20년 전 얘기잖아.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 옥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엄마, 선미 말이 맞잖아. 월세 3개월이나 밀렸어.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 너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짜린데.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선미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옆집에 다 들려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지금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게 아니라. 선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근처에 괜찮은 고시원도 알아봤어요. 월 35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고시원? 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딱 좋잖아요. 여기 옥탑방은 계단도 가파르고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매일 오르내리기 힘드시잖아요. 선미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옥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20년을 이 옥탑방에서 살았다. 남편과 함께 웃고 아들을 키우고 손자들이 방학 때 놀러 오던 이곳. 그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쫓겨나는 것이었다. 민수야. 정말 엄마 내보낼 거니? 엄마.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선미가 남편의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자기야, 이건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거잖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알았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옥자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갈게.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바퀴 하나가 없어서 끌 때마다 덜컹거렸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선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다. 어머니, 그리고... 옥자가 고개를 돌렸다. 선미는 배를 쓰다듬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젠 저도 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야죠. 뭐? 옥자는 귀를 의심했다. 임신? 네. 선미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사주 차례요. 민수는 벌써 알고 있어요. 엄마 미안해.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게 돼서.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옥자는 초음파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흐릿한 흑백 이미지. 작은 점 하나가 화면 중앙에 있었다. 둘째, 임신했구나. 네. 그래서 더더욱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선미는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임산부는 정서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어머니랑 이렇게 월세 문제로 다투면 아기한테 안 좋잖아요. 그건. 옥자는 할 말을 잃었다. 손자. 아니, 손녀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자신의 피를 나눈 생명이 선미의 뱃속에 있다는 사실. 그 말 앞에선 모든 항변이 무력해졌다. 그래. 몸조리 잘해라. 네, 어머니. 어머니도 건강 챙기시고요. 선미는 상냥하게 웃었다. 하지만 옥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옥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덜컹 덜컹. 바퀴 하나 없는 캐리어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냈다. 4층, 3층, 2층. 1층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옥자는 복도 끝을 힐끗 봤다. 젊은 남자가 건물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건물 관리인인 듯했다. 남자는 옥자를 보더니 슬쩍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옥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쳐다보지? 그때 4층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옥자가 올려다보니 선미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젊은 남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렸다. 남자도 같은 제스처로 화답했다. 옥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 몰래 저러는 거야? 여기요. 고시원 관리인은 녹슨 열쇠를 옥자에게 건넸다. 305호. 한 달에 35만 원이고요. 보증금은 없어요. 대신 공과금은 따르고요. 네. 옥자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선 방문들. 어떤 방에선 컵라면 냄새가, 어떤 방에선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다. 305호. 문을 열자 1평 남짓한 공간이 나왔다.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다. 이제 여기서 사는구나. 옥자는 캐리어를 침대 밑에 밀어 넣었다. 삐그덕. 침대 스프링이 낡아서 삐걱거렸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맞은편 건물의 회색 벽뿐이었다. 옥자는 침대에 털썩 앉았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지갑 속엔 10,000원짜리 2장뿐이었다. 내일부터 또 폐지 주어야겠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따르릉,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민수라는 이름이 떴다. 옥자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야.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선미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저예요. 선미야? 네. 민수는 지금 회사 일로 바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 별일 아니고요. 어머니 짐 중에 옥탑방에 남겨진 게 있더라고요. 낡은 이불하고 냄비 몇 개요. 버려도 되죠? 그래. 버려. 옥자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어머니. 선미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가라앉았다. 앞으로 민수한테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일하는데 방해되니까요. 어머니도 이제 독립하신 거잖아요. 서로 선 지키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찰칵. 전화가 끊어졌다. 옥자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독립. 이게 독립이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다. 옆방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게임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선 술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지나갔다. 참자. 참아. 옥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축축한 이불 냄새. 곰팡이 낀 천장.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옥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웠다. 오전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다. 오후엔 전단지를 돌렸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3만 원. 이렇게 살다간
월세도 못 내겠네. 옥자는 고시원 복도에 걸린 공용 TV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서울시 재개발 지역 발표.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 급등 전망. 화면엔 여러 구역의 지도가 나왔다. 그중 하나가 눈에 익었다. 저기 우리 동네 아닌가? 옥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하지만 뉴스는 금방 다른 내용으로 넘어갔다. 재개발. 그럼 건물값이 오른다는 건가? 옥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였다. 딸랑. 고시원 1층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동네 이발소 아줌마 김순이였다. 어머, 옥자씨. 아, 순이야. 여기서 뭐해? 고시원에 산다며? 응. 사정이 그렇게 됐어. 순이는 혀를 찼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내다니. 요즘 세상 참. 그래도 가족인데. 옥자는 힘없이 웃었다. 순이는 옥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옥자씨 힘내. 그나저나. 순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옥자씨, 혹시 그 건물 명의가 누구 걸로 돼 있어? 응? 아니, 그러니까. 옥자씨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 샀잖아. 그때 명의를 누구로 했냐고. 글쎄, 민수 명의로 한 것 같은데. 확인은 해봤어? 아니. 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그녀는 글을 잘 읽지 못했다. 배우지 못한 세대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모든 서류를 남편이 처리했고 남편이 죽은 뒤엔 아들이 알아서 했다. 근데 왜? 아니, 그냥 확인해봐. 요즘 사기꾼들 많잖아. 며느리가 멋대로 명예 바꾸는 경우도 있고. 순이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옥자씨 있잖아. 순이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며느리 말이야. 요즘 수상해. 낮에 자꾸 젊은 남자랑 같이 다니더라고. 아들은 회사 갔는데 말이야. 옥자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봤어. 카페에서 둘이 손잡고 있는 거. 며느리 얼굴에 웃음이 활짝 피더라고. 옥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본 그 남자. 복도에서 선미와 눈빛을 주고받던 그 젊은 남자. 설마. 정말.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순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건물 명의. 확인은 해봤어. 옥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가방을 뒤졌다. 그 속엔 남편의 유품이 몇 가지 들어있었다. 오래된 사진, 낡은 시계, 그리고 서류 봉투.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빼곡히 적힌 글자들. 하지만 그녀는 읽을 수 없었다. 민수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선미가 가로막을 거야. 옥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밤 11시. 누가 이 시간에? 화면을 보니 김지은이라는 이름이 떴다. 지은이. 옥자는 전화를 받았다. 옥자 이모.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지은. 30년 지기 친구의 딸이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은아, 이 밤에 무슨 일이니? 이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응, 괜찮아. 이모, 혹시 그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옥자는 깜짝 놀랐다. 등기부등본? 네. 이모,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신 그 건물 있잖아요. 명의가 누구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아니, 못 봤어. 그럼 내일 당장 구청 가세요.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저한테 사진 보내주세요. 근데 왜? 지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이모, 요즘 며느리분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모. 지은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만약에 명의가 이모 걸로 돼 있으면 절대로 며느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찰칵. 전화가 끊어졌다. 옥자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네 명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옥자는 구청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등기부등본 떼고 싶은데요. 주소 알려주세요. 옥자는 건물 주소를 말했다.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서류를 출력했다. 여기요. 옥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빼곡한 글자들. 하지만 그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소유자 한옥자. 뭐? 옥자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봐도 똑같았다. 소유자 한옥자. 이게 4명이라고. 심장이 쿵쿵거렸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은에게 사진을 보냈다. 10분 후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모. 맞아요. 건물이 이모 명의예요. 진짜? 네. 20년 전에 이모 남편분이 이모 명의로 해두신 거예요. 옥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건물주였어? 내가 진짜 주인이었다고. 그제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여보, 이 건물은 당신 명의로 해뒀소.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고.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서류도 읽지 못했고 남편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 그냥 도장만 찍었다. 하지만 지금 이모,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최근에 명예 이전 시도 기록이 있어요. 명예 이전? 네. 누군가 이 건물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한 흔적이 있어요. 다행히 서류 미비로 반려됐지만 옥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가? 그건 확인해봐야 해요. 이모, 혹시 최근에 며느리분이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없는데.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 절대로 아무 서류에도 도장 찍지 마세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누구든요. 알았어. 그리고 이모.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뭘 꾸미는지 확인해야 해요. 전화를 끄는 옥자는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소유자 한옥자. 그 글자가 불타올랐다. 내가 혹으로 보였나? 옥자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쫓겨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짜 건물주였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지 일주일 후, 옥자는 김지은과 함께 작전을 짰다. 이모, 이제부터 며느리 앞에서 치매 연기를 하세요. 치매 연기? 네. 며느리가 이모를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방심하고 더 큰 실수를 할 거예요. 지은은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치매 연기 가이드. 같은 말 반복하기. 며느리 이름 헷갈리기. 중요한 건 잊어버린 척하기. 하지만 절대 도장은 안 찍기. 그리고 이모. 지은은 작은 기계를 꺼냈다. 담배갑만 한 크기의 검은 물체. 이게 뭐야? 녹음기예요. 이걸 며느리 방에 몰래 설치하세요. 그럼 며느리가 뭘 꾸미는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방에 들어가? 이모가 치매 걸린 척하면서 건물에 가세요. 내 짐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요. 며느리가 방심한 틈에 설치하는 거예요. 옥자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작지만 묵직했다. 해볼게. 그날 오후, 옥자는 다시 그 건물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누구세요? 선미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다. 나다 애미야. 어머니. 문이 열렸다. 선미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왔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내 짐. 어디 갔어? 옥자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짐요?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분명 여기 뒀는데. 내 이불이랑 냄비. 옥자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옥자는 이미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다. 내 짐. 어디 갔어? 내가 어제 여기 뒀는데. 어머니, 어제 안 오셨잖아요. 선미가 팔을 붙잡았다. 안 왔어. 그럼 그제? 그제도 안 오셨어요. 어머니, 혹시. 선미가 옥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치매 아니에요? 옥자는 눈을 깜빡였다. 치매? 그게 뭐야?
어머니, 병원 가봐야겠어요. 선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완벽해. 치매 걸린 것 같잖아. 근데 선미야. 아니, 선이야. 제 이름 선미예요, 어머니. 선미였어? 미안. 옥자는 해에 웃었다. 선미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거 완전 치매 증상인데? 이거 이용하면.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선미가 부엌으로 갔다. 바로 그 순간 옥자는 재빨리 침대 밑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다. 딱 침대 프레임과 벽 사이 틈. 절대 눈에 띄지 않을 곳. 선미가 물을 들고 돌아왔다. 어머니, 여기 물이요. 아, 고마워. 선이야. 선미예요. 미안, 선미야. 옥자는 물을 마시며 슬쩍 시계를 봤다. 녹음기 작동 확인.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성공이다. 어머니, 이제 가보세요. 민수 곧 들어와요. 응, 알았어. 옥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현관문을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 짐, 어디 갔을까? 쾅. 문이 닫혔다. 선미는 그 모습을 보며 씩 웃었다. 완전 치매네. 이거 써먹어야겠어.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선미야. 할머니 치매 온 것 같아. 이제 후견인 신청하면 돼. 응, 빨리 서류 준비해줘. 옥자는 건물을 나와 골목길로 걸어갔다. 김지은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 옥자는 환하게 웃었다. 녹음기 설치했어. 이제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을 수 있어. 잘하셨어요, 이모. 지은이 옥자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며느리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요. 그날 밤, 옥자와 김지은은 고시원 옥자의 방에 모여 있었다. 녹음기는 실시간으로 음성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었다. 지은의 노트북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김 원장님. 저 박선미예요. 선미의 목소리였다. 아,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거요. 친자 검사 결과 조작. 옥자와 지은은 숨을 죽였다. 아, 그거.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얼마 드리면 돼요? 최소 500만 원은. 알았어요. 바로 입금할게요. 대신 확실하게 해주세요. 남편한테 당신은 시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해요. 그 정도면 가족관계가 깨지는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려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 보내드리죠. 찰칵. 전화가 끊어졌다. 옥자는 눈물을 흘렸다. 저 여자가 민수랑 나를. 이모, 괜찮아요? 지은이 옥자를 안아줬다. 이제 우리한텐 결정적 증거가 있어요. 친자 검사 조작 교사.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럼 선미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당연하죠. 지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다음 날 저녁, 녹음기에서 또 다른 대화가 잡혔다. 이번엔 선미와 강태수 건물 관리인의 대화였다. 자기야, 다음 주에 할머니 강제 입원시킬 거야. 입원? 어디로? 요양병원. 치매 진단서 받아서 후견인 신청하면 강제로 넣을 수 있대. 와. 그럼 건물은? 그 사이 서류 완전히 정리할 거야. 후견인은 민수가 되니까 민수 명의로 바꾸고 그 다음엔 내 명의로 넘기는 거지. 천재네, 진짜. 그리고 건물 팔면 우리 결혼하자. 태수야,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선미야. 쪽. 키스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옥자는 노트북을 덮었다. 더는 못 듣겠어. 이모, 이제 충분해요. 지은은 파일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우리한텐 이제 이것들이 있어요. 지은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았다. 첫째, 불륜 증거. 둘째, 친자 검사 조작 증거. 셋째, 치매 진단서 위조 계획. 넷째, 재산 편취 공모.
5째, 강제 입원 계획.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며느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모, 당장 오늘 병원 가세요. 정신과. 그리고 정상 판정 받아두세요. 왜? 며느리가 치매 진단서 위조하기 전에 이모가 정상이라는 진짜 진단서를 먼저 받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법정 가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알았어. 그날 오후, 옥자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제가 치매는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검진 원하시는구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7살입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 날짜 맞히기, 그림 그리기, 계산 문제. 옥자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다. 어르신, 아주 정상이세요. 치매 증상 전혀 없어요. 진짜요? 네. 오히려 또래보다 인지 능력이 좋으신 편이에요. 의사는 진단서를 출력해줬다. 인지 능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옥자는 그 진단서를 꼭 쥐었다. 이게 내 무기야. 일주일 후, 녹음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잡혔다. 남자 목소리. 선미의 오빠 박진우였다. 선미야, 서류는 준비됐어? 아직이요, 오빠. 할머니가 도장을 안 찍어줘서.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강제로라도 받아내라고. 알아요. 근데 요즘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여요. 어디 갔긴. 고시원 박혀 있겠지. 선미야, 이번 재개발 건은 엄청난 거야. 이 구역 전체가 50층짜리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지금 건물 땅값만 해도 80억은 나와. 80억. 그래. 그러니까 빨리 할머니 명의를 우리 쪽으로 넘겨. 그럼 땅 팔아서 절반씩 나눠 갖자. 40억이나. 그 돈이면 태수랑 결혼해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오빠, 근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 재개발 정보 미리 알고 투기하는 거. 쉬. 괜찮아. 내가 시청 공무원들한테 이미 돈 뿌렸어. 3억 정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뇌물. 조용히 해. 이런 거 녹음되면 큰일 나. 옥자와 지은은 눈빛을 교환했다. 녹음되고 있는데. 오빠, 그럼 정말 80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 80억. 최대 100억도 가능해.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 시간 없어. 알았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요. 지은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이모, 이제 우리 손에 완벽한 증거가 있어요. 진짜? 네. 뇌물, 재개발 내부 정보 불법 취득, 재산 편취 공모. 전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옥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주 후, 민수는 집에서 우편물을 받았다. 의료원. 봉투를 열자 검사 결과지가 나왔다. 친자 검사 결과. 피검사자 한민수, 한옥자. 결과 모자 관계 불일치. 일치율 0%.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선미가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선미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이게 뭐야? 선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이게 나 엄마 아들이 아니래. 여보. 선미가 민수를 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차가운 빛이 흐르고 있었다. 계획대로네. 여보, 어쩌면 좋아. 이게 정말이면. 정말인 것 같아. 병원에서 보낸 거잖아.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나는 누구야? 내 진짜 엄마는 누구고? 선미는 민수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여보, 일단 진정해.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엄마한테? 응.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을 수도 있잖아.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어떻게 물어봐. 이걸. 그날 밤 민수는 회사에도 가지 않고 집에 박혀 있었다. 선미는 은밀하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계획대로 됐어. 민수 완전 멘붕이야. 좋아. 그럼 이제 후견인 신청만 하면 돼. 빨리 움직여. 알았어. 같은 시각. 옥자는 김지은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민수 씨한테 가짜 친자 검사 결과 보냈어요. 뭐? 지금 당장 민수 씨 만나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옥자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다. 30분 후. 옥자와 김지은은 민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3일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텁수룩한 수염, 푸석한 얼굴, 충혈된 눈. 엄마. 민수야. 옥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엄마. 나 지금. 제발. 5분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거실. 탁자 위엔 소주병 몇 개가 굴러다녔다.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그 검사 결과. 진짜야? 아니야.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야. 선미가 조작한 거야. 뭐?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김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민수 씨, 저는 김지은 변호사입니다. 옥자 이모의 법률 대리인이에요. 변호사? 네. 민수 씨,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은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 서류. 친자 검사 결과 대학병원. 결과 한옥자와 한민수는 모자 관계가 맞음. 일치율 99.9%. 이게 뭐야? 진짜 친자 검사 결과예요. 제가 지난주에 민수 씨 탯줄 혈액 기록을 찾아서 재검사했어요. 민수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럼 내가 받은 그 결과는 가짜예요. 지은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녹취록이었다. 박선미 김 원장 통화 녹취. 친자 검사 결과 조작해주세요. 500만 원 드릴게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선미 목소리잖아. 네. 민수 씨 부인이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검사 결과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런 짓을? 옥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선미는 우릴 갈라놓으려고 한 거야. 너랑 엄마 사이를 완전히 끊으려고. 왜? 건물 때문이야.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사실은 그 건물 명의가 엄마 거야. 뭐?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가 건물주라고. 그래. 20년 전에 내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해뒀어. 엄마가 글을 못 읽어서 몰랐던 거야. 김지은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소유자 한옥자. 진짜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럼 선미는 이걸 알고? 네. 그래서 민수 씨 어머니를 쫓아낸 거예요. 명의를 빼앗으려고. 지은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펼쳤다. 불륜 녹음, 재개발 음모 녹음, 강제 입원 계획, 가짜 임신, 모든 것 가짜. 임신? 민수가 중얼거렸다. 네. 민수 씨 부인은 임신한 적 없어요. 병원 기록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산부인과 기록을 보여줬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럼 그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선미 말만 듣고. 괜찮아, 민수야. 옥자가 아들을 꼭 안았다.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지은이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 씨, 이건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화면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선미와 강태수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키스하고 옷을 벗고. 그만.
민수가 소리쳤다.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화면이 깨졌다. 선미야, 넌 어떻게 이럴 수가.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철컥. 여보, 나왔어. 선미의 목소리였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선미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탁자 위에 서류들을 봤다. 등기부등본, 녹취록, 친자 검사 결과.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선미야. 여보. 이게 다 뭐야? 민수가 녹취록을 들어올렸다. 친자 검사 조작, 불륜, 가짜 임신, 강제 입원. 그건. 선미는 뒷걸음질 쳤다. 오해야. 다 오해라고. 오해?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내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돼 있는데 오해라고. 선미는 눈을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여보, 들어봐. 이건 다 시어머니랑 저 변호사가 꾸민 거야. 꾸민 거? 그래. 나를 모함하려고 가짜 녹음 만든 거라고. 가짜? 김지은이 비웃었다. 그럼 CCTV도 가짜인가요? 이건. 선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민수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쾅. 넌 대체 뭐야? 민수가 고함쳤다. 가짜 임신에, 불륜에, 친자 검사 조작에. 네가 사람이야? 선미는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을 붙였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민수가 비웃었다. 내가 뭘 한 거야? 엄마를 쫓아낸 게 나야. 넌 나를 이용한 거잖아.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누구야, 이 시간에. 민수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경찰입니다. 박선미 씨 계신가요? 현관문이 열렸다. 경찰 2명이 들어왔다. 박선미 씨 맞으신가요? 네.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선미가 비명을 질렀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김지은이 서류 뭉치를 경찰에게 건넸다. 친자 검사 조작 녹취록, 불륜 CCTV, 강제 입원 계획 녹음, 재산 편취 공모 증거. 모두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훑어봤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박선미 씨, 저희와 함께 가시죠. 싫어. 나 안 가. 선미가 발악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강제 연행하겠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다. 여보 도와줘. 선미가 민수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나한테서 사라져. 다신 보기 싫어. 선미는 그 말에 무너졌다. 여보. 경찰이 선미를 끌고 나갔다. 쾅. 문이 닫혔다. 거실엔 침묵만 남았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나? 괜찮아, 민수야. 옥자가 아들을 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김지은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두 모자에게 시간이 필요했다. 박선미는 경찰에 연행됐다. 모든 증거가 드러났고 아들 민수는 완전히 각성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옥자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80억짜리 건물의 주인이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악역들의 파국이 시작된다. 선미가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 법정. 방청석엔 옥자, 민수, 김지은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엔 수갑을 찬 박선미가 앉아 있었다. 3개월 만에 본 선미의 모습은 처참했다. 화려하던 화장은 지워졌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명품 옷 대신 회색 구치소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 박선미 일어서세요. 판사가 말했다. 선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검사 측 기소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 박선미는 2024년 3월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사문서 위조. 시어머니 한옥자 명의의 건물을 편취하기 위해 치매 진단서 위조를 시도하고. 둘째, 사기. 임신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시어머니를 내쫓고. 셋째, 명예훼손. 친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여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고. 넷째, 간통 및 배임. 강태수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재산을 편취하려 하고.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선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다. 피고인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선미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국선 변호사였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 검사가 비웃었다. 피고인은 구속 당일에도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반성입니까? 그건.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다. 판사가 선미를 바라봤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선미는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갑자기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 옥자가 고개를 들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선미가 무릎을 꿇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방청석이 술렁였다. 하지만 옥자는 차갑게 말했다. 선미야. 네. 그래도 가족인데. 선미의 눈이 커졌다. 그 말 기억나니? 내가 쫓겨날 때 내가 한 말. 옥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가족이라고 다 봐주면 안 된다며. 넌 나한테 그랬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선 지키며 살자고. 옥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어머니. 난 더 이상 내 어머니 아니야. 넌 내 며느리도 아니고. 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판장님. 옥자가 판사를 향해 말했다. 고소 취하 안 합니다. 끝까지 처벌 원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쳤다. 피고인 박선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선미가 비명을 질렀다. 3년이나. 이건 너무해. 조용히 하세요. 법정경위가 선미를 제압했다. 판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주기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쾅! 망치가 다시 내려왔다. 퇴정. 선미가 끌려나가면서 옥자를 향해 소리쳤다. 할머니,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야. 내 오빠가 있어. 우리 오빠가.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렸다. 경찰 2명이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다. 수갑을 찬 박진우였다. 오빠. 박진우는 선미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었다. 한때 잘나가던 건설사 사장. 고급 양복을 입고 외제차를 타던 남자. 지금은 수갑을 찬 죄수였다. 박진우 씨, 이쪽입니다. 경찰이 그를 다른 법정으로 데려갔다. 선미가 오빠를 향해 손을 뻗었다. 오빠. 하지만 박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시끄러워. 다 너 때문이야. 뭐? 내가 제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박진우가 소리쳤다. 멍청한 것. 할머니 하나 제대로 못 속이고. 오빠. 나한테 말 걸지 마. 이제 남남이야. 쾅. 법정 문이 닫혔다. 선미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옥자, 민수, 김지은은 박진우의 재판도 방청했다. 옆 법정. 박진우의 죄목은 더 심각했다. 피고인 박진우는 시청 공무원 5명에게 총 3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재개발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건설은 모든 공공 입찰에서 퇴출됐고 현재 파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검사가 비웃었다. 피고인은 지난 5년간 같은 수법으로 20건 이상의 재개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게다가 피고인은 체포 당일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회사 서류를 대량으로 소각하려 했죠. 판사님, 김지은 변호사가 일어났다. 제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은은 USB를 제출했다. 이 안에는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가 더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 이메일. 판사가 USB를 확인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심각하군요. 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부패를 조장했습니다. 판사는 오랫동안 서류를 검토했다. 그리고 망치를 들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또한 벌금 10억 원, 추징금 30억 원을 명합니다. 30억. 피고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건설사 파산, 5년 실형, 40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 출소 후에도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었다. 박진우가 끌려나가면서 방청석에 옥자를 봤다. 할머니. 옥자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내가 호구로 보였나? 박진우는 고개를 떨궜다. 일주일 후 강태수의 재판이 열렸다. 죄목은 불륜, 재산 편취 공모, 무단 침입. 피고인 강태수 33세. 직업은 건물관리인.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다. 강태수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박선미와 7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그녀의 재산 편취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한옥자 씨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민수는 방청석에서 그를 노려봤다. 저 자식이 내 아내를.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다? 선미가. 아니, 박선미 씨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돈도 나눠 갖자고 하고. 그래서 범죄에 가담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조아렸다. 실형은 면했지만 그의 인생도 망가졌다. 전과자 신분, 취업은 불가능, 결혼도 물 건너갔다. 재판이 끝나고 민수는 법원 복도에서 강태수를 마주쳤다. 너. 민수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미안합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민수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내가 회사에서 죽어라 일할 때 넌 내 아내랑.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주먹을 들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다. 옥자가 아들의 팔을 잡았다. 민수야, 그만해. 엄마. 저런 인간한테 손 더럽히지 마. 법이 알아서 처벌했어. 민수는 주먹을 내렸다. 꺼져. 내 앞에서 다신 나타나지 마. 강태수는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그날 오후 민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혼 확정. 결혼 8년 만이었다. 민수야, 괜찮아? 옥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엄마.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잖아. 그래. 우리 새로 시작하자. 모자는 법원을 나섰다. 밖은 햇살이 따뜻했다. 3개월 후 재개발조합에서 연락이 왔다. 한옥자 씨 보상금 책정이 완료됐습니다. 옥자와 민수, 김지은은 조합 사무실에 모였다. 조합장이 서류를 펼쳤다. 한옥자 씨 소유의 123번지 건물. 감정평가 결과 토지 가치 60억, 건물 가치 8억. 총 68억 원입니다.
68억. 옥자는 숨이 막혔다. 네. 재개발 프리미엄까지 포함하면 최종 보상금은? 조합장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82억 원입니다. 82억. 민수가 소리쳤다. 정말 82억이에요? 네.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 가능합니다. 혹은 새 아파트 분양권으로 전환도 가능하고요. 옥자는 눈물을 흘렸다. 82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 폐지 줍고 설거지하던 자신에게 82억이라니. 엄마, 우리 성공했어.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김지은이 두 사람을 껴안았다. 축하해요, 이모. 정말 축하해요. 일주일 후, 옥자는 82억 중 2억을 김지은에게 주려 했다. 지은아, 내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어. 이거 받아. 안 돼요, 이모. 지은이 손사래를 쳤다. 전 변호사 비용만 받을게요. 2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2천만 원? 그것도 너무 적어. 이모. 지은이 옥자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모가 행복한 게 제일 큰 보수예요. 옥자는 지은을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옥자와 민수는 재개발 예정 건물 앞에 섰다. 엄마, 여기서 20년 살았지? 응. 아버지랑 추억이 많은 곳이야. 옥자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곧 철거될 건물. 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해둔 거. 정말 대단하신 거였어. 그래. 아버지가 날 지켜준 거야. 옥자는 하늘을 봤다.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이겼어. 바로 그 순간, 옥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한옥자 씨? 저는 서울시 재개발 담당자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시청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시청요? 무슨 일인데요? 시장님께서 한옥자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재개발 모범 사례로 시상식을 하려고 하는데. 옥자와 민수는 눈빛을 교환했다. 시상식? 네. 부동산 사기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도 제안드리려고요. 옥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옥자는 민수를 봤다. 민수야, 엄마가 대사래. 대단해, 엄마. 진짜 대단해. 모자는 웃으며 포옹했다. 한옥자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건물도 아들도 그리고 자존심도. 82억이라는 보상금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이 여정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돈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였다. 내 것을 지키는 법. 호구가 되지 않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 1년 후. 2026년 봄. 서울 재개발 지역. 한때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50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우뚝 솟아 있었고 1층엔 상가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코너 자리.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옥자 할매네 커피. 간판이 따뜻한 갈색 톤으로 빛나고 있었다. 딸랑.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한옥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68세의 할머니.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빗어올린 머리, 단정한 에이프런,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가득한 자신감. 할머니, 아메리카노 2잔이요.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옥자는 능숙하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뤘다. 지난 6개월간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며 배운 실력이었다. 슈. 고소한 커피 향이 카페에 퍼졌다. 여기요. 옥자가 커피를 내왔다. 손님은 70대 할아버지 두 분이었다. 할매, 오늘도 공짜지? 그럼요. 어르신들은 항상 공짜예요. 옥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 카페의 특별한 규칙.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든 메뉴 무료. 고맙네, 할매. 그나저나 여기 정말 잘 됐어. 그러게 말이야. 1년 전까지만 해도 고시원 살았다며? 맞아요. 근데 이젠 건물주예요.
옥자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대단하네.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가 역전승이라니. 그러게요. 세상 참 모르는 거예요. 옥자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 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성이었다. 82억 중 5억을 들여 만든 카페. 나머지 77억은 은행에 예금했다. 이자만 해도 월 2천만 원이 나왔다. 카페 수입까지 합하면 월 3천만 원.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또 열렸다. 딸랑. 민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엔 젊은 여자가 있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자. 엄마. 민수야 왔어. 옥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민수가 여자의 손을 잡았다. 이분은 정수진 씨.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이 90도로 인사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옥자는 반갑게 수진을 맞았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수진 씨, 커피 뭐 드실래요? 아, 저는 카페라떼요. 알았어요. 민수는? 나도 카페라떼. 옥자가 카운터로 가자 민수와 수진은 속삭였다.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응.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 그래도 이제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민수 씨 효자네요. 효자는? 나 효자 아니야. 오히려 엄마한테 큰 잘못했었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잘하면 되죠. 잠시 후 옥자가 커피를 가져왔다.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 공손하게 커피를 받았다. 옥자는 수진을 찬찬히 바라봤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모습. 예의 바른 태도. 무엇보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었다. 이 여자는 선미랑 다르네. 수진 씨,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세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더 이상 갈등도 의심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가족의 모습. 일주일 후 옥자 할매네 커피 개업 1주년 기념 행사. 카페 앞엔 화환이 가득했다. 1주년을 축하합니다 서울시장.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구청장. 옥자 이모 항상 응원합니다 김지은 변호사. 행사엔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할머니, 축하해요. 오늘 커피 공짜라며? 맞아요. 오늘은 모든 손님 무료예요. 옥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그때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서울시 담당자들이었다. 한옥자 씨, 오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시장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남자는 플래카드를 건넸다. 서울시 모범 시민상. 수상자 한옥자. 부동산 사기 예방 홍보대사. 와. 옥자는 눈물을 흘렸다. 68년 인생. 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착하게만 살았던 그녀. 이제는 시에서 표창을 받는 사람이 됐다. 한옥자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옥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따뜻했다. 저는 67년을 살면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손님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해요. 옥자는 카페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등기부등본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소유자 한옥자. 저는 20년 동안 제 건물 명의가 제 거란 걸 몰랐어요. 글을 못 읽어서요. 그게 제일 큰 실수였어요. 둘째,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세요. 옥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느리가 절 이용하려 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요. 셋째, 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호구가 되지는 마세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호구로 봐요.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똑똑해지세요. 배우세요. 넷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고시원에서 폐지 주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짝짝짝.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배움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옥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짝짝짝짝. 우레와 같은 박수. 옥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행사가 끝나고 옥자는 카페 뒤쪽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는 등기부등본과 시민상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와요. 김지은이 들어왔다. 이모, 정말 멋있었어요. 연설. 지은아. 옥자가 지은을 껴안았다. 내가 없었으면 난. 이모 혼자 힘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도와줘서 이긴 거야. 지은은 옥자 옆에 앉았다. 이모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옥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곤. 앞으로 더 행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해가 저물었다. 옥자는 카페 문을 닫고 청소를 했다. 민수와 수진이 도와줬다. 엄마,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 아니야. 즐거웠어. 옥자는 카운터를 닦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밖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카페 간판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옥자 할매네 커피. 옥자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진짜 건물주는 서류로 증명됩니다. 당신의 권리 꼭 지키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3년 후 감옥 면회실. 옥자가 앉아있다. 반대편 문이 열리고 선미가 들어온다. 3년의 시간. 선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짧아진 머리, 수수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눈빛. 어머니. 선미가 무릎을 꿇는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옥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민다. 일어나. 선미가 고개를 든다. 어머니. 일어나서 앉아. 얘기나 하자. 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옥자의 얼굴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그저 담담한 표정.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긴 침묵. 그리고 옥자가 입을 연다. 넌 이제 뭐 하고 싶니?